지난 그 점 얘기 많이 총선 하시더라고요. 때. 네, 네. 그러니까요. 자, 제가 오늘 요 질문 좀 드려볼게요. 우리가 오늘 또 보보 특집이기도 하지만 보트피플 특집이기도 하잖아요. 자, 보트피플 두 분께 딱 이제 드릴 수 있는 질문이 하나 왔어요. 자, 박스님께서 범진보연대 역시 설주환님, 김형준님 등과 같이 기존의 상식파가 아닌 자들, 그러니까 두 분은 상식적이라는 거죠. 근데 상식적이지 않은 분들 무분별하게 영입을 하면 좌파 공격으로 화를 입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생각 어떠신지. 그러니까 대선 국면이 되면 이제 많이 모아야 되잖아요, 세력을. 근데 이제 우리가 많이 이제 세력을 확장해 가는 과정에서 어쨌든 이재명이 싫어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 이분들을 무분별하게 영입을 할 경우에는 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라는 얘기를 그러니까 하더라고요. 지난 대선 때 그 예가 갑자기 생각나는데 네. 신지혜 씨를 영입을 했었어요. 갑자기 맞아요. 윤 대통령이 네. 그때 근데 어찌 보면 그때는 약간 너무 민주당이 2030 여성에 대한 좀 너무 그런다고 해가지고 약간은 이쪽에서는 2030 남성을 위주로 한 정책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신지혜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네. 영입 대상이 된 거예요. 그때 되게 한번 출렁거렸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무분별한 어떤 영입은 안 된다는 거죠. 어떤 가치와 뭐 반 이재명 전선에 서 있더라도 너무 우리가 가치가 틀리다. 예를 들어서 진보당 출신인데 이 사람이 이재명은 싫어해. 그 사람은 여기로 할 수는 없잖아요. 평소에 어떤 가치관이라든지 이런 내용 등이 그래도 우리가 양해까지는 될 수가 있지만은 네. 아예 가치와 다른데 그냥 단지 그냥 그 반 이재명 전선이라는 이유만으로 어떤 영입을 한다든지 이러면 분명히 이건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분명히 이것은 이반이 일어날 수 있는 네. 일이죠. 그러니까 저는 좀 과거에 어떤 신지혜 씨라든지 이런 부분 뭐 그러한 사례들이 있으니까 참고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어차피 대선 때 가서 이제 있을 일이지만 네. 좀 그런 부분 등은 생각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새 확장은 필요하되 그것이 납득이 돼야 된다. 그럼요. 예. 그러니까 저 사람은 괜찮아. 우리 진영에 왔을 때 우리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될 것 합리적이지. 같아. 라고 한다면 괜찮겠지만 뜬금없었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신지혜 뭐지? 나는 솔직히 그랬거든요. 그거 있었어. 그러니까 조금 우리 보수 진영에서 받아들일 만한 시간이나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거죠. 우리 지금 설주환 변호사님도 쌓고 계시잖아요. 커먼. 네, 이게 포인트가 차곡차곡 쌓여가면서 그렇죠. 네. 저는 설주환 변호사님 입당하라고 계속 하시는데 설주환 변호사님 언젠가 인재영입 될 것 같은데. 인재영을 조용하게 인재영이 될 것 같아. 인재영이 될 것 같아. 가더라도 조용하게 가겠습니다. 꼭 기다리고 있는 거네. 아니. 진짜. 우리가 그 마음을 몰랐어요. 네, 저는 아니, 근데 진짜. 그 뭐랄까 저는 2019년까지 참여연대를 했잖아요. 12년부터 나가기 시작을 해서 7년간 한 거거든요. 12년부터 19년까지. 네. 그렇게 7년간 하다가 조국 사태 때 나왔단 말이죠. 김경률 회계사랑. 그리고 나서 이제 변협 쪽으로 들어갔어요. 그때 2019년에 제가 변협 감사로 당선이 되면서. 그래서 변협에 들어가서 당시 집행부가 공수처를 만든다고 하니까 감사로서 거기서 거의 혼자서 저항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분들을 모아가지고 협회를 뒤엎은 다음에 검수완박이 이루어질 때 제가 검수완박 반대 변호사 시민 필리버스터를 제가 기획을 해서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은 제가 그동안 참여연대나 이런 데서 활동을 해왔지만 사실 보수화의 과정이고 그 활동들에 대해서 제가 그 검수완박 반대 변호사 시민 필리버스터 활동을 했을 때 그런 것들은 지금만큼은 아니지만 그때도 언론에 꽤 많이 나왔거든요. 그때 네. 메인 뉴스에도 제가 이렇게 발언하는 것도 나오고 그랬어요. 채널A 메인 뉴스에도. 그러니까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일종의 보수 정치인으로서의 보수적인 지지자들이 받아들일 만한 그 행동들이다.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하거든요. 나보고 맨날 뭐 참여연대 출신 좌파 출신 얘기하면 검수완박 때 뭐 했냐고. 나는 그때 검수완박 때 권성동 원내대표는 합의해줬어요. 제가 어느 정도였냐면 권성동 원내대표가 합의해주고 나서 변협을 찾아왔는데 제가 그때 그거를 제가 기획해서 완전히 다 하고 있을 때였어가지고 찾아온다고 연락이 오길래 검수완박 합의해준 보수정당 원내대표는 발언 기회도 드릴 수 없고 자리도 드릴 수 없습니다. 제가 이야. 그랬는데도 그러면 조용히 와서 앉아서 듣기만 하고 가 계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그 팻말도 나들이지 않을 것이고 별도의 자리도 없을 겁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요 정도 했으면 뭐. 근데 오신 인정. 거야. 근데 근데 오신다고 왔어요? 해서 왔어요. 네. 그래서 제가
검수완박 합의에 대해서 반대하는 피켓 시위를 하자 그래서 피켓을 다 우리 직원들한테 만들게 했어. 권성동 의원 앞에서 피켓 시위 하려고. 제가 깡다구가 보통이 아닌 사람이었어가지고. 전투력 진짜 짱이야, 그죠? 피켓 시위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때 협회장님이 나서시더라고. 변 협회장님이 그래도 저기 원내대표신데 그렇게까지는 하지 말아라. 저보고 피켓 시위까지는 하지 말아라. 야, 근데 그래서 멋있다. 그때 저랑 같이 피켓 시위 들려고 했던 분 중에는 지금 친윤에서 유튜브랑 그 활동 열심히 하시던 분도 계세요. 그래요? 이영풍 기자님. 네, 저랑 같이 하려고 그랬어 그때.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분들이 요즘은 이영풍 기자님이 요즘 친윤 유튜브 하시면서 언더73도 비난하고 저한테 너말로 그렇게 근데 저랑 그때부터 연락하고 지내면서 그렇게 했던 분들이야. 근데 그분이 요즘엔 이제 또 권성동 원내대표랑 권영세 비대위원장 쪽에서 그렇게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걸 보고 있으면 이게 참 정치판이라는 게 돌고 도는 거구나 하는 생각은 합니다. 하는데 어찌됐든 간에 그때 저는 그렇게 그 피켓 시위를 막 준비하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쌓여서 네. 제가 이렇게 들어왔을 때도 이렇게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할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권성동 원내대표보다 그때 더 열심히 싸웠던 사람이다. 그때 뭐 하고 계셨냐.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인정. 그런 것이 쌓인 분들이 오시는 게 필요하다. 김경률의 전 비대위원 같은 경우도 제가 언더73의 첫 방송에 부른 이유가 김경률 전 비대위원이 당시 이재명의 대장동에 대해서 화천대유 천화동인에 대해서 김경률 비대위원이 지적하고 나오지 않았으면은요. 네. 우리 0.7% 차이로 이기기 어려웠습니다. 그렇죠. 그때 진짜 정말 얼마나 그쪽 참여연대 쪽이나 그쪽의 진영에서 김경률 회계사를 공격했는지 몰라요. 제가 그걸 다 알아요. 공격 엄청나게 당했어. 진짜. 정말 인격적인 살인까지 같은 이런 일을 당했다고요. 그랬는데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 탄생의 최대 공신 중에 한 명인데 그 김경률 회계사에 대해서 지금 좌파몰이하면서 그렇게 또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그래서 김경률 회계사는 원래 오랫동안 활동하면서 내가 친했던 분이니까 내가 물었어. 너무 억울하지 않냐고. 근데 그냥 올바른 일을 했기 때문에 나는 그거에 대해서 억울함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모셔올 수 있다면 그거는 굉장히 도움이 되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신지의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갑자기 뒤로 이 방향 전환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렇지. 도대체 왜 방향 전환하지? 하는 느낌이 드는 거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갑자기 데려오면 안 된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니까 좌파에서 우파로 넘어오는 사람들은 되게 많아요. 그리고 한 번 넘어오면 거의 안 돌아가요. 근데 우파에서 좌파로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맞아요. 왜요? 이현주. 근데 이현주요. 그분은 좌파에서 우파로 왔다가 좌파를 가신 그렇죠. 거지. 연어야. 그렇죠. 그분 또 절도 하셨는데 어디 가셔가지고 기억나네 갑자기. 아니 아까 프레스토님께서 김경률 회계사님 우리 뉴스엔진 한번 좀 모셔달라고 하시는데 한 번 좀 같이 나와주세요. 네, 좋습니다. 네네. 저희 김경률 회계사님 진짜 말씀하신 대로 진짜 이 진영에서의 협력형 공이 있고 지금 뭐 그분한테 좌파니 뭐니 하는 건 너무너무 좌파라고 한다고요? 김경률 회계사한테? 좌파몰이의 그 하나의 포인트가 있어요. 제가 그분에게. 이거는 우리 언더73도 아니고 여기서 처음 밝혀드리는 건데 네. 저는 김경률 회계사에 대한 좌파몰이 또 김경률 회계사가 뭐 한동훈이 영입한 좌파 막 이러고 얘기할 때마다 네. 진짜 제가 진짜 참다가 제가 오늘 처음 공개하는 건데 단독 특종 뉴스엔진 김경률 회계사 원래 모든 이제 그 국가기관의 어떤 장이나 네. 공공기관의 장 같은 것들을 가게 될 때 인사검증이라는 걸 하게 돼요. 그렇죠. 인사검증의 막바지에 뭐를 하게 되냐? 국정원에서 검증을 합니다. 네. 김경률 회계사에 대한 국정원 인사검증 전화 보통 2-3명한테 전화를 걸거든요. 평판조회를 평판조회? 레퍼런스 체크. 레퍼런스 체크? 네. 제가 윤석열 정부 초기에 그 전화를 받은 사람이에요. 진짜. 진짜요? 그러니까 제발 김경률 회계사는 윤석열 대통령 픽이라고. 네. 한동훈 픽이 임명이 아니네. 안 돼서 그렇지. 임명이 안 돼서 그렇지. 임명이 되진 않았어. 야, 요거 진짜 포인트다. 네. 진짜 정말 제가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그렇게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제가 이 얘기가 목구멍까지 올라오다가 참았는데 네. 내가 정말 그 너무 하도 말도 안 되게 비난을 하고 그래서 당시 그 어떤 자리지만
그 후보에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래퍼책까지 갔었다. 국정원 래퍼책까지 갔었다. 그 래퍼책 전화를 제가 받았다. 네? 야, 요거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정말 자기가 뽑아왔던 사람들, 자기가 그렇게 모셔왔던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진짜. 예. 그러니까 이게 이 뭐 정치권에 있으면 꼭 정확하지 않은 사실로 약간 이게 좀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때 필요한 거 갖고 몰아버리는 거지 뭐. 아니 왜냐면 또 유튜브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로 장사를 해야 되니까 그냥 그런 머리를 하시는 것 같아요. 책임지지도 않는데 하여튼 좀 그런 거 보면 좀 안타깝다. 왜 진영을 위해서 고생해 준 사람에 대해서 저렇게 그런 가치를 인정을 못 해주는